알라알라 경제 알라. 현재 글로벌 경제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밖으로는 지정학적 공급망 쇼크, 안으로는 핵심 기업의 노사 갈등이라는 거대한 복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쉽게 꺾이지 않는 거시경제의 험악한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의 총파업 사태까지 겹치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공급 쇼크라는 악재에 쫓겨 기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5%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힌 상태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단순히 영토 싸움이 아니라 철저히 실리와 돈을 목적으로 한 계산된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산유국들의 유정 훼손 현상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유정을 오래 닫아두면서 지하에 물이 스며드는 워터 코닝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정당 최소 10%에서 최대 25% 이상의 생산성이 영구적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중동 전체로 하루 400만 배럴의 공급 능력이 증발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이 쉽게 정상화되지 않는 구조적 제약이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이란이 휴전 조건으로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수입국들의 원가 상승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큽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제재 국가들로부터 염가의 원유를 몰래 사들여 싼 값에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해주던 중국의 역할마저 우회로가 막히며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세계는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의 시대로 진입했으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6% 위로 치솟는 등 고금리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럭 운전사 등 1,000만 명의 표심이 걸린 갤런당 4.5달러 수준의 가솔린 가격 문제로 인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토록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자본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과 이에 동반되는 막대한 설비 투자 사이클 때문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 기업들은 넘쳐나는 현금을 바탕으로 시중 금리가 4%든 5%든 아랑곳하지 않고 AI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거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된다는 딜레마 때문에 이 게임은 거시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멈출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막대한 투자 자금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전기 변압기와 전선, 그리고 가스터빈과 원전 등 극소수의 인프라 기업들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기업들이 고금리와 원자재 비용에 허덕일 때 이들 주도주들은 폭발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비용 부담을 모두 씹어 삼킬 만큼의 압도적인 이익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지독한 압축장의 진면목입니다. 거시경제의 압박 속에서 코스피가 사상 첫 8,000선을 눈앞에 두고 빠르게 오르며 차익 실현 욕구가 커져 있던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규모 파업 예고라는 내부적 암초를 만났습니다. 반도체 라인이 장기적으로 멈출 경우 국가 수출과 경제 성장률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21년 만에 긴급 조정권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고 시장은 이 복잡한 불확실성의 8% 폭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로 반응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임금을 더 달라는 수준의 갈등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를 떠받쳐온 성과주의 보상 체계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025년 기준 스마트폰과 메모리 사업부의 일부는 연봉의 47%부터 50%까지를 성과급으로 받았지만 가전 등은 12%에 그쳤으며 메모리 사업부는 최대 600%가 넘는 보상이 거론된 반면 적자를 낸 파운드리는 50%부터 100%까지 수준을 제시받았습니다. 개인의 노력을 넘어선 특정 산업군의 메가 트렌드로 인해 같은 회사 안에서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거대한 보상 격차가 발생하자 성과주의는 동기부여가 아닌 상대적 박탈감과 내부 협력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내부 균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보상 체계의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TSMC는 유연한 이익 공유 모델을 통해 무노조 경영에 가까운 안정을 유지해왔고 인텔은 단기 영업 이익이 아닌 다각적인 지표를 성과에 반영합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 양도 제한 조건 부주식을 적극 활용하여 직원의 보상을 회사의 장기적 미래 가치와 완벽히 동기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 선언으로 약 2주간 공장이 멈출 경우 글로벌 디램 공급의 34%, 낸드의 23%가 줄어들 수 있으며 정상화까지 추가로 2에서 4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보입니다. 2024년 7월 삼성전자의 첫 파업 선언 당시에도 개인들은 공포의 주식을 던졌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오히려 물량을 쓸어 담았고 주가는 결국 회복했습니다. 이번에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과 UBS는 파업 리스크로 인한 주가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권고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파업 직전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할 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하고 실제 파업이 개시되면은 단기 하락을 거친 후 긴급 조정권 발동이나 극적 타결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주가가 급반등하는 것이 스마트머니가 노리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은 즉각적인 반사이익을 얻으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파업 리스크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단순한 생산 차질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 고객사들의 공급망 신뢰 훼손입니다. 파업이 길어져 삼성이 약속한 납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인식이 시장에 박히면 다음 세대 물량이 경쟁사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5월 말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젠슨 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7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것이 훌륭한 역발상 투자가 될지 도박이 될지는 투자자 개인의 포지션에 달려 있습니다. 신용이나 비투를 쓴 투자자라면 하락 구간에서 강제 청산을 당할 위험이 크므로 비중을 반드시 줄여야 하지만 레버리지 없이 여유 자금으로 들어간 장기 투자자라면 파업 이슈 하나 때문에 펀더멘털을 의심하여 섣불리 주식을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HBM, 납품 등 삼성전자가 가진 본질적인 투자 매력은 단기 파업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추천하는 전략은 극심한 압축장과 인플레이션 파도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바벨 전략입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한 축에는 금리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막대한 자본이 계속 투입되는 AI 인프라 핵심주, 고성능 메모리, 전력 설비 등을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합니다. AI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꺾이기 전까지는 주도주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 다른 한 축에는 미국의 장기적인 원유, LNG 수출 통제와 유정 훼손 사태가 불러올 끈적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원자재 관련주나 메모리 가격 상승 수혜를 입는 소부장 종목을 보험 성격으로 담아야 합니다. 끝으로 시장 지수가 시원하게 오르지 않고 정치권의 험악한 노이즈가 난무한다라고 해서 계좌를 완전히 비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전체가 붕괴하는 폭락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르는 종목만 살아남는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요동치는 주식창에 연연하기보다는 변압기 반도체 등 주도 섹터의 수출입 데이터 같은 변하지 않는 숫자에 집중하며 포트폴리오를 좁히는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주식시장을 흔드는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균형 감각입니다.